왜 선정을 했느냐, 이번 연도 2분기 때 영업이익을 보면은요 컨센서스 대폭 상회를 냈어요. 241억 원 대폭 상회를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나오고 나서 해당 일에 리포트가 8개가 나왔어요. 양극재 만드는 기업이에요. 억 단위로 봤었을 때 양극재, 전구체 등을 만드는 게 5,7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1년도 반기 동안에. 그리고 기타가 2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이것만 봐서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한 몇 조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따가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같이 얘기를 할게요. 자, 양극재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NCA, NCM이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요 비율에 따라서 니켈의 비율이 많음으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좀 넓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NCM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출력과 에너지 밀도가 높고, NCA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고출력 전동 공구 혹은 전기차 확대를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세계 최초 전기차용 소재 CSG를 개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NC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같이 중대형 전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7월 15일 날 리포트부터 니켈, 코발트, 망간에 대한 비율이, 니켈이 굉장히 중요하죠. 955 공급을 예정할 것이다. 포드에다가 니켈이 9가 들어간다라는 건 주행거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2개사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양극재 메인 벤더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시장 기대치가 대폭 상회될 것이다. 통상 2가지 양극재를 섞어서 셀을 제조하나 픽업 트럭 특성상의 NCM 955 소재 단독을 사용하고 있다. 95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이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kW 대용량 배터리 탑재가 되는 만큼 사용량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전기차의 가장 단점이라면 주행거리가 문제였는데, 요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NCM 955 부분이니까요. 삼성 SDI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메인 양극재 벤더로 등극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개사에서 메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드양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포드양 수주 잔고가 향후 6에서 7년간 500kW, 그러니까 요 kW가 100만 kW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은요 6에서 7년간 10조에 가까운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에 매출액을 보면은요 5천억밖에 안 돼요. 앞으로 6에서 7년간 10조 가까운, 여기 포드에서만,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더 증설을 해야 될, 그래서 증설에 관련된 유증까지도 떴잖아요. 야, 내년에 2.54조 원이래요. 그리고 23년도에는 3.95조 원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보다 훨씬 높죠. 자,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 마진이 9.2%로 상장 이후에 최대 마진이 나올 것이다. 언제? 3분기 때 7월 15일 날. 당사가 강조한 CMA5 공장 라인 부분입니다. CMA5 양극재 일괄 생산 체계, 여기서 이제 가스, 리튬, 전구체, 리사이클, 요 부분들이 완성이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요걸 만드는 것들이 이제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걸로 찍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양극재와 비교가 불가한 원가 경쟁력이 있어요. 아니, 기술력도 좋은데 원가 경쟁력까지 있어. 그리고 신규 증설의 모든 공장에 일괄 생산 체계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공장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도 그만큼 빠르겠죠. 뭐 생산하는 데도 빠르겠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증설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요 21년도 말에 6만 톤, 22년도에는 9만 톤, 23년도에는 15만 톤, 그리고 24년도에는 유럽 투자를 반영해서 23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24년도까지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목표 주가는 그래서 내가 상향을 한다. 23년도 기준에서 양극재 업체 중에 가장 지금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상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리포트가 나왔던 거죠. 이제 수직 계열화가 일어납니다. 에코프로, CNG, 이노베이션, GEM, 그 다음에 BM, 이렇게 해서 BM이 이제 양극재를 만들고, 폐전지에서 이제 블랙 파우더를 만들어서 황산 용해로 이제 니켈, 코발트, 전구체에서 리튬하고 같이 양극재를 만드는 요 이제 수직 계열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또 친환경으로서 또 부각을 받겠죠.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생산 능력부터 볼게요. 여기서는요 진한 파란색이 에코프로비엠이고요, 중간 파란색이 LNF예요. 양극재 1, 2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요게 이제 연한 파란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보면은요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죠. 마찬가지로 LNF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상승을 해요. 생산량이. 영업이익은 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꾸준히 1등이에요. 이 3개 중에서 1240억 원, 그 다음에 22년도가 2190억 원, 그 다음에 23년도가 영업이익이 3590억 원이 나옵니다. 24년도까지 들고 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8월 9일 날 IBK 투자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나옵니다. 컨센서스 상회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7% 상회한 호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CAM5 공장의 가동률 상승이 되었고, 그리고 고정비가 절감이 되었고, 수익성이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대폭 개선을 했다. NCA 양극재 수요가 전동 공구 중심으로 확대가 되어서 매출액이 늘어난 부분을 보였고요. 전기차 부분 하이니켈 NCM 양극재 판매가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매출액 역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56%, 분기 대비 16% 상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56%, 영업이익은 89%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하반기 양극재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판가 상승이 되고 있고 마진이 개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기대할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부분은 기존 주력 제품인 NCM 811 이 부분과 함께 전기차양 NCA가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차세대 하이니켈 제품 판매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요때 실적이 나와가지고 8월 9일날 리포트들이 엄청 나왔는데 요거 제가 이렇게 막 묶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월 9일날 전기차용 양극재 매출액도 공장 가동률이라던가 아니면은 고객사인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또 실적 기록했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전이랑 좀 비슷한 얘기죠. 중장기적으로 25년도 매출액은 8조 원, 그리고 양극재 생산량이 29만 톤으로 제시를 한다. 요거는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56% 성장되는 수준이다. 와, 나 이것만 보더라도 저 에코프로비엠 수익 중이니까 지금 팔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 예, 수익 실현하세요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친구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좀 내 동생이라던가 이놈의 자식이 저는 꿀밤을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증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조 원의 증설 투자를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2025년도까지 11만 톤 캐파를 확보할 것이래요. 25년도까지도 들고 가야겠죠.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물론 시장 두드려 맞을 때 얘는 기술 성장주이기 때문에 같이 두드려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한번 이렇게 휩쓸고 나갔고, 그럼 이제 내가 이때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선호하는 주식들 다 버리고 이거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선택권 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종목 중에 에코프로비엠이 그래도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아, 난 그럼 이게 더 좋아. 그럼 저거를 잡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이 더 좋아. 그럼 에코프로비엠을 잡는 거고요. 에코프로 EM 같은 경우에는 SDI JV의 증설 계획 역시 9만 톤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기존에 6만 톤이었대요. 그러니까 3만 톤이 더 증가가 된 부분이죠. SK이노베이션 포드와의 합작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하이투자증권하고 키움증권에 대한 얘기예요. 국내외 고객사 삼성 SDI라던가 무라타 등에서 이제 IT향 양극재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 판매가 현재 호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CMA 5라인 가동률 상승이 되고 있고 고정비가 지금 현재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계절적 성수기인 하반기, 보통 이제 전기차가 계절적 성수기가 하반기인가 봐요. 여기에도 양극재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만큼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4년 후의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25년도 전기차 배터리의 캐파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50 GWH, 이게 이제 21년도가 41 GWH라는 거를 보면은 109 GWH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삼성 SDI보다 규모가 더 커져요. 캐파가 21년도 30 GWH에서 200 GWH로
170GWh가 더 늘어나요. 여기까지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반영해서 올해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를 전년도 대비해서 63%,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2% 상승을 할 것이다. 기존에 우리가 키움증권에서 말했던 부분에 대비해서 7%, 40% 각각 상향하는 거다.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또 상향한 거예요. 유럽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25년도 말에 생산 능력을 11만 톤으로, 그리고 국내의 양극재 생산 능력은 29만 톤으로 올해 5.9만 톤 대비해서 5배나 확대가 되는 부분이다. 7월 7일 날 이미 4천억 규모의 유증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멘텀을 보고 서로 유증 받겠다고 난리예요. 제가 예건합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신주 인수권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경쟁률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 막 살려고 신주 인수권으로 단타 치는 사람도 나올 것 같긴 해요. 증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고, 이 증설함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명확하기 때문에 증설했었을 때 유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좀 진입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을 사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죠. 물론 신인수권을 산다고 해서 뭐 그 갭 차이가 막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닙니다. 신주 인수권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가격이. 그럼 그때 사가지고 조금 싸게 사가지고 차익을 많이 남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와 그리고 유중의 주가의 그 갭 차이, 요 가격이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매수세라던가 매도세에 따라서 이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보통 한 3일 정도 거래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베스트 투자증권하고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공격적인 국내의 증설로 매년 큰 폭의 외형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기술력, 니켈, 코발트, 망간 요것만 하더라도 955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차별적 기술력 및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 요 부분 때문에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원가 절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 수직 계열화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금 어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8만 톤에서 21만 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9만 톤으로 현재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현재 투자에 대한 규모가 구체화됐을 때는 그 규모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비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 IT 부분의 매출액이 소형 가전의 수요 증가랑 그리고 전기차의 신규 모델향 채택으로 71%가 증가가 될 것이고요. 전기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CAM5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56% 급증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9%대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진출 확정으로 인해서 기존 예상 대비해서 중장기 양극재 생산 능력이 대폭적으로 상향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캐파 계획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진한 게 에코프로비엠이고요. 그 다음에 LNF, 요건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한건 포스코케미칼, 그 다음이 유미코어가 회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만 보면은 유미코어가 그래도 월등히 앞서요. 이 수치가 점차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역전을 하죠. 내년도에서 성장을 하고 그 성장폭이 23년도에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24년도에는 증설 계획이 유미코어를 앞서요. 24년도에는. 그럼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2위에서 1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2위에서 1위 됐을 때 이 기업의 탄력이 되는 거는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도 이 캐파를 보더라도 24년도까지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자, 일단 LNF도 한번 봅시다. LNF도 점차적으로 꾸준히 조금씩 캐파가 증설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케미칼도 2022년도, 2023년도 조금 증가를 했다가 24년도에 또 월등히 또 증가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국내에 이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전망,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드 F15 라이트닝, 요 차에 니켈, 코발트, 망간에 대해서 955 제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양극재가. 그러면은 주행거리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증설 완료 후를 보면은 삼성 SDI라던가 SK 이노베이션을 봤었을 때 증설 진행 중인 부분과 그리고 증설 완료 후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은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